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 상황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아파트 값은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치솟았습니다. 그에 따라 전월세 값도 덩달아 뛰고 있습니다. 집 없는 서민들에겐 그야말로 치명적인 고통으로 작동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실소유 목적의 주택 보유자들이 좋아하는 것만도 아닌 듯 싶습니다. 집 없는 사람들과 젊은이들이 주택 문제로 고초를 겪게 된다며 오히려 혀를 찹니다. 그런가 하면 연금으로 근근히 생활하고 있는데 세금만 올랐다고 투덜대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실 여기서 막대한 이득을 보는 집단은 따로 있는 듯 싶습니다. 바로 주택을 10채, 100채, 300채, 아니 그도 모자라서 600채가량 보유하고 있는 그런 부동산 부자들입니다. 그들만 가만 앉아서 천문학적인 그런 불로소득을 챙겼습니다. 그 또한 문재인 정권이 세금을 감면해주면서 임대사업자로 장려한 때문입니다. 공공재적 성격의 일환을 지녀야 될 주거 문제를 아예 사업 영역으로 대폭 확장해준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파트가 무슨 객지에서 하룻밤 묵다가는 그런 여간방입니까? 그런데 600채가량 되는 아파트를 소유한 사람에게 사업자랍시며 세금을 감면해주는 그런 문재인 정권이 제정신입니까? 특히 한국처럼 국토 면적이 좁으면서 도심의 인구 밀도가 높은 나라에서는 더더욱 그래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지속되는 경제 악화와 함께 주거불안까지 겹치면서 민생 문제가 더욱 나락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문재인 청와대와 민주당은 허구헌날 검찰 타령만 하고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친문 핵심들 비위 수사하는 검찰에게 무슨 잘못이 있다고 그러는 것일까요? 걸핏하면 검찰을 향해 비난을 쏟아내며 겁박하는 그런 용렬함 앞에 아연 말문이 막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참으로 오만하고 무도한 언동인 것이며 제의식이 마비된 집단으로 여겨질 뿐입니다. 무능하면 겸손하기라도 해야 하는데 이건 국민을 향해 염장 지르는 것과 도대체 무엇이 다른지 모를 일입니다. 국민을 그 얼마나 우습게 알았으면 밑도 끝도 없는 그런 무도한 짓을 일삼을 수 있는 것인지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나누려고 했던 우한 폐렴 문제와 관련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우한 폐렴이 집단으로 발병된 작년 12월 30일부터 최근까지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 누적 인원이 총 52만 명가량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는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제주 지역까지 포함된 숫자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질병 발원지인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머물다 국내로 입국한 사람이 총 3천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가 이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는 있습니다만 내국인 가운데 약 50여 명가량이 아직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참으로 불안한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우한 폐렴 2차 감염자에 이어 3차 감염자까지 발생한 상태입니다. 방역당국이 긴장을 놓치게 되면 급속히 확산될 우려가 한층 높아진 그런 상태에 처해 있음을 뜻합니다. 특히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제주 지역은 더더욱 철저한 대비책이 요구되는 듯 싶습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에서는 독감으로 인해 약 1만 명가량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우한시를 여행 다녀온 아내에게서 그 남편이 우한 폐렴에 감염된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미국도 2차 감염 환자가 발생한 것입니다. 독감으로 인해서 숱한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는 미국으로서는 자칫 엎친 데 덮치는 그런 화를 당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세계보건기구가 우한 폐렴과 관련해서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심각하고 이례적이거나 예기치 못한 예외적 사건에 한해 이를 선포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그만큼 심각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한 폐렴이 집단 발병한 지 무려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야
발령했습니다. 중국 당국의 늑장 대응에 이어서 세계보건기구 또한 늑장을 부렸다는 그런 비난을 명키 어려울 듯 싶습니다. 우한시는 물론이고 중국 전역으로 우한 폐렴이 확산되면서 그로 인해 중국 시진핑 주석의 방한도 기억하기 어렵게 된 듯 싶습니다. 작년 12월 23일 한중 정상회담이 열린 직후 청와대는 올 3 내지 4월경에 시진핑 주석의 방한을 사실상 확정적인 것으로 발표했었습니다. 그런데 우한 폐렴 여파로 인해서 극히 어려울 것으로 그렇게 관측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은 춘절 기간까지 연장하며 우한 폐렴 퇴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시진핑 주석이 우한 폐렴은 막이라고까지 말하며 확산 방지에 안간힘을 다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재 중국 내에서 우한 폐렴 확진자와 사망자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바이러스 전문가 일각에서는 우한 폐렴이 올 6월이 되어서야 소강 상태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서 올 3월 또는 4월 무렵으로 관측되던 중국 시진핑 주석의 방한도 사실상 어렵게 됐습니다. 문재인 청와대와 민주당은 4월 총선을 앞두고서 뭔가 큰 기대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만 헝클어지게 된 셈입니다. 지난 2016년 한국이 사드를 배치한 이후 한중 양국 사이에 아직 앙금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시진핑 주석 방한과 함께 한중 관계 복원을 알리는 그런 상징적인 장면을 연출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벤트를 통해서 다가오는 총선에서 어떤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여겼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야말로 일장춘몽이 된 셈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방문도 불가한 상황입니다. 북한의 문재인 정권에 대한 불신의 벽이 매우 깊습니다. 지난 지방선거를 하루 앞둔 시점에서 북미 회담이 개최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민주당이 지방선거를 휩쓸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문재인 정권의 지나친 미국 눈치 보기로 인해 남북관계가 급냉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노골적인 통미 봉남 노선이 계속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타난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 성적표를 보자면 경제 낙제, 민생 낙제, 외교 낙제 등 총체적으로 무능한 행태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부도덕하고 타락한 면모까지 가중되고 있습니다. 다만 쇼맨십과 책임 전가에만 능할 뿐입니다. 물론 국민을 잠깐 속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게 오래 갈 수는 없는 일입니다. 국민을 기망하고 아프게 하며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정권은 역대 어느 권력을 막론하고 무사하지 못했습니다. 문재인 정권 또한 매섭게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으로 전락해 있습니다. 맹목적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을 지지하는 그런 자발적 노예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래야만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거대한 힘으로 작동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